안녕하세요. 몽땅 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토지의 지가 현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KB부동산에 들어가면 데이터 허브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21년도 6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 근 1년 동안에 세종시의 용도 지역별 지가는 과연 얼마나 상승을 했을까, 이런 변동률이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항상 세종시의 지가는 랭킹 1위에서 3위 이내에서 한 번도 2, 3위를 내려가 본 적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가 상승이 되거나 하락이 되는 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는 거의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100%를 넘어가는 지가 상승률에다가 전월 대비로 계속 올라갔던 시장이었다가 22년도 6월부터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지가 변동이 일어나는 걸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 상한별로 보시면은요, 용도 지역별로도 물론 지가 상승 변화가 있지만 이용 상한별로 보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전, 답, 대지, 상업용지, 임야, 공장용지, 기타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타들 사항 또한 보시게 되시면 변동률은 계속적으로 특별하게 이제 전월 대비 5월 대비 변동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동률의 가격의 지가지수와 변동 대비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22년도 1월부터는 살짝 빠지다가 22년도 4월에 조금 더 빠졌고요. 그 4월에 빠진 변동률이 6월까지 그대로 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변동률의 영향이 많이 받는 게 거래량일 텐데요. 토지의 거래가 면적 대비로 했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세팅이 됐는지를 보시면 21년도 11월 달 대비했을 때와 21년도 12월에 대비했을 때의 거래되는 면적을 보시면은 22년도 2월이 최고점인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요, 면적 거래량은 많았으나 전월 대비 2022년 1월 대비했을 때는 1월이 가장 높았던 면적이었거든요. 그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높아서 22년도 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면적 대비도 많은 면적이 거래가 됐다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던 상황에 2022년도 5월에는 좀 마이너스가 계속 연락이 마이너스로 전월 대비 변동률이 자꾸 면적에서 빠지다가 다시 2022년도 6월에는 조금 변동률이 올라가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지 거래량의 면적량을요, 영역 차트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거래 주체별입니다. 과연 토지의 거래가 주체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토지의 지가에 영향이 반영이 되는데요. 개인 대 개인이 거래를 했는지, 개인 대 법인이 거래를 했는지, 개인과 기타 다른 상황이 거래가 됐는지, 법인이 개인과 거래했는지, 법인과 법인이 거래했는지, 법인에서 기타로 넘어갔는지, 그 다음에 기타에서 기타로 거래되고, 기타에서 법인으로 거래되고, 기타에서 기타로 거래되고, 이렇게 거래되는 사례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다양하게 거래되는 사례를 보셨을 때 2022년도 6월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면적의 거래량이 없었고요. 기본적인 개인과 개인의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는 거를 조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량이 거래 주체별로 인해서 많은 변화량이 있었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을 두 개를 두고 세종시에 있는 토지 거래량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이 거래량이 좀 많았다. 그 다음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는 거래량이 마이너스가 났고요. 6월에. 그 다음에 개인에서 기타로 넘어갔던 것 또한 마이너스로 큰 폭으로 거래량이 좀 줄었고요. 그 다음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것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유독 두드러지는 게 법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변동 대비율이 전월 대비 많이 높은 게 법인에서 법인으로 걸어가는 변동률이 좀 많이 높게 나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다양하게 움직이겠지만 거의 회사에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또한 법인으로 넘어가면 요즘에 세종에 들어와서 거래 주체별로 거래가 되는 면적은 거래가 면적별로 거래가 되는 양을 주도했던 사람은요. 법인이 매수자가 좀 많았다는 게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부세는 감면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법인이 많이 거래를 해서 주체가 됐다는 건 매수자가 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업체들이 내려온다든가 회사들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것도 살짝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이 차트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또한 주체별로 했을 때 필지별로 계산을 했을 때 또한 잘 보시면은요. 필지별로 계산을 했을 때도 면적별로 계산을 했을 때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조금씩 뭐 이제 전월 대비 2022년 5월 대비 많아진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유일하게 조금씩 그날로 변동사항이 조금 올라가는 게 지금 변동률이 좀 능해지고요. 필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보시면 개인에서 법인보다는요. 법인에서 법인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크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서 개인으로 움직이는 필지들도 조금 거래 주체별로 해서 필지 계산을 했을 때는 조금 큰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본 차트는요. 2021년도 6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 1년간의 거래량의 데이터 분석표인데요. 거래 규모별로는요. 필지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330제곱미터이면 저희가 말하는 100평이거든요. 100평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와 그 다음에 100평 이상에서 200평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200평 이상에서 1000평 이하인 경우 1000평에서 300평 이하인 경우에서 또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에서 면적적인 부분에서도의 거래량을 이제 지금 나눠졌는데요.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즉 100평 정도 되는 것들의 거래량은 조금 감소가 했습니다. 근데 큰 평수로 5000평, 1500평이라든가 2000평 내외 이렇게 되는 변동률의 필지의 거래량은요. 많이 늘었고요. 1000평이면은 1000제곱미터이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300평 이상인 것들이거든요. 이 300평 이상인 것들의 거래량이 두드러지게 좀 많았고 100평 이하인 경우에 거래량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100평 이하인들의 거래량이 좀 벼수가 필지수가 좀 많고요. 필지 면적이 조금 많은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거래되는 100평대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개발행위가 된 전원주택지거든요. 이 전원주택지의 거래량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형으로 거래되는 필지들은 법인에서 법인으로 매수를 했는데 세종에 개발행위라든가 대지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실행이 되는 곳이 세종을 주변으로 계획된 도시를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지들이 다 법인으로 명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1년 동안에 매수를 했다가 이거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신청을 받고 사업 시행을 하고 등기를 넘기고 이렇게 다양한 섹션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법인과 법인의 거래가 좀 많았고요. 개인이 매도를 하고 법인이 거래되는 상황들도 좀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거래량에서 이제 거래 규모별로 아까 말씀드린 게 필지로 계산을 해드린 거고요. 좀 전에는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 주체별로 움직인 차트와 필지와 움직인 차트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셨을 때 면적별로 움직였을 때는 2022년도 5월에는 다 마이너스 변동률이 다 마이너스였다고 하시면은요 2022년도 6월부터는요 플러스로 다시 변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으로 움직이는지는 토지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면적량과 그 다음에 이렇게 차트로 보시면 KB에서 데이터 분석을 잘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형 평수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뭐 1500평, 2000평 내외인 필지들의 변동률이 좀 누드러지게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들이 토지를 대거 매수해서 회사들이 거기에 본인들 사옥을 짓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개발행위를 해서 아니면 대지조성 사업을 해서 토지를 대지조성을 해서 이렇게 개발행위를 해서 이제 구획을 지정을 해서 매도를 했다던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들의 매수량이 좀 늘었다는 건 그만큼 평수가 크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큰 평형을 많이 매수하기는 자금력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는요. 기본적으로 주거가 있고요. 상업지가 있고요. 공업지가 있고요. 녹지, 관리, 농림, 개발 제한, 용도가 미지정된데 자연환경 보전권 해가지고서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도 지금 토지의 거래량을 좀 뽑아서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인 거래량이 살짝 줄기는 했었는데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했던 거는 보시겠지만 주거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지조성 사업을 하거나 개발행위를 해서 매매가 많이 된 거고요. 거래가 많이 된 거고 안 그러면 내가 시골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택지를 매수해서 대지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양도를 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필지별로 주거용이 조금 두드러지게 가장 많은 거래량이 좀 있었고요. 용도가 미지정이 된 것들 또한 거래량이 꽤 많았습니다. 이거는 용도가 미지정이 됐다는 거는 잡종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개발행위가 일부 됐던 지역들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미지정 됐다는 거는 다양하게 움직이는 뭐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지정 사이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임야가 좀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 전원주택지와 개발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분들로 그 법인들이 그런 필지를 많이 매수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면적 또한 보시겠지만 많이 비슷하게 상황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건물도 한번 건물의 용도별로 단독주택이었는지 다가구가 다 토지를 기반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이었는지 연립주택이었는지 아파트였는지 상업업무용인지 공업용이었는지 이렇게 나대지였는지 해가지고서 토지 거래량을 건물 용도에도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에서 움직임으로 보고서 차트가 세팅이 됐는데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아파트에 있는 용지가 토지 지분과 같이 거래가 되면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서 아파트는 사실적으로 토지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대지가 일반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 나대지의 거래량이 필지의 거래량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움직였던 게 상업용지입니다. 이 상업용지 같은 경우 또한 이제 그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상업용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거래량이 좀 많았고 주변의 조치원 일대라든가 세종시 전체를 아우렀기 때문에 주변의 조치원 일대라든가 구도심에서의 기본적인 상업용지 또한 그랬고 상가로 인해서 분양을 해도 토지 지분이 같이 넘어오다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세팅이 됐던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고서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움직인 게 지금 나대지는 주택을 지지하는 전원주택지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게 눈에 보입니다. 토지의 거래량 중에 건물 용도별로 했을 때 나대지가 두드러지게 다른 업종보다는 보라색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원주택지 용지였거나 아니면 대지였던 나대지, 그 다음에 세종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토지의 거래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 저런 나대지 가진 거래가 많이 되고요. 이거를 또 건물을 올리거나 아니면 증축 건물을 올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뭔가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조금 눈에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세종시 또한 토지 거래량과 토지 면적, 그 다음에 필지별로 거래되는 거, 거래 규모별로 해서 이렇게 KB부동산에 이런 리서치 조사가 있으니까요. 내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렇게 공부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걸 참고하시고요.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 거래량은 살짝 2022년도 5월, 6월 달에서는 살짝 빠진 느낌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또한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토지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동안에도 많이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주택 대출로 인한 대출 이자의 상승과 그 다음에 대출 이자의 LTV나 DTI 적용으로 인한 대출 규제, 내가 상환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나오는 이런 규제 또한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토지 투자는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치품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출을 받아도 전세를 놔서 그거를 상환을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할 수가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이 아닌 임대료를 받으면 월세로 받아가지고서 이자를 상환할 수 있으나,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 행위를 하거나 뭔가의 지목을 변경을 하거나 해서 거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만드는 게, 완전 전문가가 아니거나 토지의 투자를 알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모르시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냥 대출을 받아도 토지를 그냥 보유를 하겠다 하면은 토지에 관련된 지가 상승은 물론 있지만 이자가 계속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살짝 매수하는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토지 지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반영된 토지 지가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평선을 가지고서 계속 유지는 할 것 같고요. 어느 시점에 다시 아파트가 가격이 상향이 되고 부동산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을 한다 하면 그에 맞추어 토지 또한 다시 올라가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경사가 조금 급하게 간다고 하면, 토지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곡선이 많이 눈에 보인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과 제 생각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토지가 지금은 샀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금방 반영이 되는 건 아닐 거고요. 얘가 이만큼 샀다가 몇 년의 시간을 흘러서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해서 꺾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될 거로 보여지니까요. 토지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데이터와 정확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서 지가가 상승이 되고 내가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토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뭔가의 행위가 돼서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걸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내가 이자를 내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줄은 것도 맞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폭도 많이 줄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투자가 무조건 답은 아니니까 다양하게 한번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거래에 관련된 앱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다음에는요, 제가 다른 앱에서 분석이 되는 자료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오늘 토지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드려 볼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